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5주차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주차에는 주석 처리 방법이랑 디버깅하는 방법을 진행을 했는데요. 내용이 짧아서 뭐 한 주 정도 쉬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돌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하는 내용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여기에서 실행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메뉴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고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메뉴들을 보고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10,000원밖에 없으니까 10,000원 이하인 메뉴들만 보겠죠. 네, 그래서 메뉴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에 따라서 어떤 메뉴를 볼 것인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도 어떠한 값에 의해서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할 때, 그럴 때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에서도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그런 실행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조건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참인 경우엔 이렇게 하고 거짓인 경우엔 이렇게 하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챔피언과 상대 적의 챔피언이 있는데 내 챔피언의 체력이 훨씬 더 많다 하면 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의 체력이 상대방 적의 체력보다 적다면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즉 내 챔피언이 적의 챔피언의 체력보다 적냐, 참이라면 도망간다, 거짓이라면 싸운다. 물론 실제 게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선택하는 방법도 달라지잖아요.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조종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뭐 컴퓨터가 동작 중인 뭐 예를 들어서 롤의 미니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미니언이 주어진 방향대로 진행을 하다가 적이 있느냐, 있다면 싸운다, 없다면 계속 직진한다, 이런 식의 로직으로 동작을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도 바로 조건문을 통해서 내 시야 범위 내에 적이 존재하냐, 참이라면 싸운다, 공격한다, 거짓이라면 계속 가던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로직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문 예제입니다. 조건문 중에 먼저 if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if문. 네.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수를 출력을 하고 그 수가 30보다 크다면 다음 줄에 30보다 큰 수를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는 입력받은 수를 출력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예에는 출력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소스 코드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출력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수형 변수 A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scanf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는 주석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빨간색 테두리로 칠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if 하면 뭐 여러분들 if 정도의 뜻은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라는 뜻이죠. 만약에 A라는 변수의 값이 30보다 크다면 A가 3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을 하겠죠. 그래서 요 다음에 오는 문장은 참일 때에만 실행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가 30보다 크면 30보다 큰 수를 입력하셨습니다. 엔터를 출력을 하고, 아니라면 요 문장을 건너뛰어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실제로 하나의 문장을 실행할 때에는 요 중괄호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한데, 나중에 코딩을 할 때 if문에 어느 문장이 걸렸는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괄호를 써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가독성 측면에서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a scanf %d 콜론 다운표 %a 해서 a라는 정수형 변수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은 값을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30보다 크다면 printf 30보다 큰 수를 입력하셨습니다. \n 엔터 입력하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이 부분은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실행을 해보면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예제에 나온 대로 40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 30보다 큰 수를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값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2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문을 사용을 하면 크다면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장을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이 참이면, 즉 0이 아닌 값이라면 뒤를 실행하고 0이라면 뒤에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문 다음에 존재하는 이 가로 안에는 조건문을 항상 써주셔야 되고요. 이 조건문은 정수로 판단이 가능한,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니까 정수죠. 그래서 정수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의 정수값 40이라고 써주신다면 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true로 판단을 합니다. 참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 뒤에 나오는 중괄호 안에 문장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어도 모두 실행을 하고요.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 예제에서 우리가 40을 입력했기 때문에 30보다 크기 때문에 요 안에 문장을 실행을 해서 printf문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혼자 해보기 한번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정수값이 같으면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럼 간단하죠. if a가 b와 같다면 printf %d와 %d는 같다. \n 다운표 닫고 아니죠. 콤마 a 콤마 b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int a 콤마 b라고 선언을 하고 scanf에서 %d %d %a, %b 이렇게 입력을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큰 수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작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똑같이 변수 a, b를 선언한 다음에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printf a, b 출력하고 아니라면은 else입니다. printf b,
A를 출력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입력받은 수 중에 큰 수는 9이고 작은 수는 2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때 if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얘는 반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될 테고요. 그러면 실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nt a, b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입력받은 큰 수 중에 큰 수는 %d이고 작은 수는 %d입니다.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얘가 참이라면 얘를 실행하고 참이라면 얘를 실행하고 거짓이라면 얘를 실행하는 게 else 구문입니다. 그래서 if else 구문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얘네들은 하나의 짝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짝꿍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입력받은 수 중에 큰 수는 %d이고 작은 수는 %d입니다 하고 BA를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BA. 왜냐하면 얘가 거짓이란 얘기는 B가 더 큰 수니까 B를 먼저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변수와 B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D %B 해서 두 개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입력받은 수 중 큰 수는 %D D이고 작은 수는 %D입니다. 라고 하고 A, B를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글로 되어 있네요. A, B. 저는 이래서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한영키를 너무 막 자주 누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else 하고 어차피 똑같은 코드니까 카피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lse 아니라면 B부터 출력하고 A를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실행을 해봐서 2와 9를 예제와 같이 입력을 해보면 9가 먼저 나오고 2가 나중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엔 다시 앞에 큰 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50과 3 이렇게 입력 50과 3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치면 50이고 작은 수는 3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if, else는 짝으로 동작을 하고 if 다음에 나오는 조건식이 참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블럭을 실행하고 거짓이라면 else 다음에 나오는 블럭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if와 if, else 구문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 if, else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구조로 코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한번 다른 방식으로 바꿔 놓을게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바꿔 보는데 이 소스 코드에 이런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무조건 A와 B의 순서로 출력을 해요.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B보다 작다면 그러면 A의 작은 값이 들어가 있고 B의 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값이 무조건 앞에 오도록 A의 큰 값이 들어가도록 바꿔주는 코드가 바로 이러한 코드인데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코드를 swap이라고 부릅니다. swap이라고 부르는데요. swap 코드. 그래서 이 swap을 위해서는 반드시 temp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임시 변수. 자,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고 왼손에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물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운동신경 좋으신 분들은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다른 손으로 하나씩 받아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물건을 하나 둘 경우, 너무 무거운 쇠구슬이라고 칩시다. 던질 수 없는, 던졌다 받으면 손가락이 부러지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쇠구슬을, 오른손에 있는 쇠구슬을 책상 위에다 잠시 내려놓고 왼손에 있는 쇠구슬을 오른손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비어있는 왼손을 이용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쇠구슬을 다시 집어들면 오른쪽과 왼쪽의 쇠구슬을 바꾼 거죠. 이거랑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즉 A의 값을 템프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B의 값을 저장을 하고 B는 다시 템프에서 값을 저장을 하면 A와 B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동일한 소스 코드로도 A, B의 순서로도 똑같이 큰 수를 먼저 출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한번 입력을 해서 하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게 더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int 템프는 0 이라고 하고 템프는 A, A는 B, B는 템프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1과 2 이렇게 입력을 하면 똑같이 2가 먼저 나오고 1이 먼저 나오는 소스 코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저라면 좀 다르게 프로그램을 짤 것 같아요.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우선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A가 크다면 A와 B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B가 크다면 A가 크다면 그대로 출력을 하고 아니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큰 값이 A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printf 하나만 작성을 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의 예제는 여러분들이 if else 구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더 단순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 구성 과정은 요 테이블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A에는 현재 2가 들어가 있고 B에는 현재 9가 들어가 있는데 템프 이퀄 A라고 하면 2의 값이 카피돼서 템프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A 이퀄 B라고 하면 B의 값이 A에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B 이퀄 템프라고 하면 B에 있는 값, 템프에 있는 값이 B에 저장이 돼서 A, B의 값이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러한 코드를 수압이라고 부른다라고 알아봤죠. 그래서 변수의 값을 바꿀 때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위와 같이 변수의 값을 교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변수, 임시 변수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이 아주 무거운 쇠구슬 2개, 파란색 쇠구슬과 빨간색 쇠구슬이 각각 왼손과 오른손에 있을 때 두 개의 손에 들어있는 쇠구슬의 색깔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딘가에 쇠구슬 하나를 내려놓아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임시 변수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프에다가 우선 A의 값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B의 값을 A에다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A는 B, B는 A 하면은 왜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A는 B라고 하는 순간 B의 값이 이미 A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와 B의 값이 같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A의 값을 B에다 넣는다고 해도 이미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합이 안 되죠. 반드시 템프에다 잠깐 보관하고 B의 값을 A에다 넣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B에다가 템프에 저장해 놓은 보관해 놓은 A의 값을 넣어줘서 교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혼자 해보기. 네, 입력받은 점수를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때 기준은 70점 이상인 경우는 합격, 아닌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점수가 네, 스코어라고 한다면 스코어가 75보다 크거나 같다면 printf 합격, 아니라면 네, printf 불합격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네, 이런 공문만 만들어 주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는 네,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양수인지 혹은 음수인지 혹은 0인지 네,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5를 입력하면 음수입니다. 0을 입력하면 0입니다. 양수를 입력하면 양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자, 정수 하나를 입력받기 위해서 int a, 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값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양수입니다. 아니라면 a가 0보다 같다면 0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else if 구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건들을 추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얘,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어붙여서 90점 이상이면 A, 아니라면 80점 이상이면 B, 아니라면 70점 이상이면 C, 아니라면 60점 이상이면 D, 그것도 아니라면 F. 뭐 이렇게 학점을 매기는 프로그램도 이런 if, else, 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변수 a를 하나 선언을 하고 네, a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a의 값이 0보다 크다면 네, 공백 문자가 하나 있네요. 네, 특이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과 같다면 이것도 아니라면 음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소스코드 교재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씌우게 되어 있지만 문장이 하나일 때는 중괄호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실행을 시켜보면 네, -2 입력해보면 음수입니다. 그리고 0을 입력하면 네, 0입니다. 네. 이번에는 만을 입력하면 네, 양수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if문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if 안에 중괄호 혹은 하나의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실행한 다음에 else if와 else를 다 무시하고 그 다음으로 쫙 넘어가고요. 만약에 첫 번째 입력이 1은 0보다 크므로 요 안에 양수가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면 그 다음 else if의 조건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다시 이 안에 가로 안에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else를 무시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고 두 번째 입력이 0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근데
이 조건도 거짓이라면, 요 조건도 거짓이라면 그 다음 else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네,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네, 사실 여기에 다 이렇게 붙여서 네, 이렇게 붙여서 율로 이렇게 옮겨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얘를 순서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네, 이런 식이 됩니다. 네. 0이 a가 0보다 크다. 참이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라면 a가 0과 같냐, 맞다면 0입니다를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음수입니다를 출력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순서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한 게 바로 방금 전에 살펴보신 if, else, if, else 구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살펴본 구문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 한번 직접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에는 80이 넘으면 A, 50이 넘으면 B, 50보다 작으면 C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게 만약에 학점이라면 엄청 후하게 학점을 주는 거겠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90 이상의 A죠. 네. 그래서 얘는 똑같죠. if 점수가 80이 넘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80 하고 A 출력하고요. else A가 50보다 크거나 같으면 B, 아니라면 네, C를 출력하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쉽게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정수 3개를 입력받아서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A, B, C 3개의 변수가 있으면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면 A가 제일 큰 거죠. 그쵸? 근데 A가 B보다 크냐? 근데 A가 C보다 크냐가 거짓이라면,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이라면 C가 제일 큰 애가 되겠죠.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다. 그러면 다시 else에서 B가 C보다 크냐? 참이면 B, 거짓이면 C 해서 다 결정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서를 손으로 이렇게 끄적끄적 그려보고 이렇게 짜면 되겠구나가 확인된 다음에 코드를 짜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정확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보시고 코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A, B, C 3개의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max를 라는 변수, 임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max라는 변수는 최대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고요. scanf를 통해서 3개의 변수를 입력받고요. 먼저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하고 중괄호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또 if문이 있죠. 우리는 이런 if문을 중첩된 조건문 혹은 다중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건문 안에 다른 조건문이 또 있는 경우에 다중 조건문을 많이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참일 때 만약에 A가 C보다 크다면 max는 A, 그렇지 않다면 max는 C,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면 B가 C보다 크다면 max는 B, 아니라면 max는 C,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바로 중첩 조건문, 다중 조건문에 해당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3개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3개의 변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우고 갈게요. A가 B보다 크다면
근데 A가 C보다 크다면 max는 A, 아니라면 max는 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A가 B보다 크지 않다면 B는 C보다 크다면 max는 B, 아니라면 max는 C.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프린트 D입니다. 출력을 하면 이제 항상 큰 수가 나오겠죠. 네, 뭐를 입력해 보면 좋을까요? 연결이 끊어졌네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해서 끊어졌나 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변수를 선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무슨 에러가 났죠? 여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듯이. 네. 뭐가 잘못됐죠? 여기 이게 빠졌네요. 네. 뭘 자꾸 이렇게 빼먹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뭘 입력해 볼까요? 100, 3, 2000 이러면 가장 큰 수는 2000입니다. 뭐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5, 3, 1을 한번 입력해보면 가장 큰 수가 5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엔 가운데 가장 큰 수를 넣어볼까요? 100, 300, 200. 그래도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중조건문, 중첩된 if문이라고 하는 if문 안에 새로운 if문을 넣어서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피하면 좋기는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소스코드에서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다중 if문이.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많이 구성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 if문은 순서대로 그려보면 A가 B보다 크다, 참이라면 A가 C보다 크고, 참이라면 A가 max다, 아니라면 C가 max다. 만약에 얘가 거짓이었다면 B가 C보다 크냐, 참이라면 max는 B, 거짓이라면 max는 C. 그러고 나서 printf max를 하면 가장 큰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순서도를 그려보고 코딩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이 순서도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그걸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순서도를 한두 달이라도 순서도를 이렇게 그려보고 그 순서도를 보고 코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코드를 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도 익숙해지시고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 순서도 그리기가 귀찮다라고 하면은 말이나 수식으로라도 명확하게 적어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살펴본 예제에 대해서 혼자 해보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80점이 넘으면 최초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 50점 이상이면 후보, 50점보다 작으면 실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숙제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정수와 연산자, 정수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4 나누기 2라고 만들면 4 나누기 2는 2라고 출력을 해주는, 혹은 4 곱하기 2라고 입력을 하면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가운데에 입력되는 이 글자를 가지고 얘가 나누기면 나눗셈, 곱하기면 곱셈, 더하기면 덧셈, 빼기면 뺄셈, 나머지 연산자면 나머지 연산,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다 아니라면 연산자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수로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나누기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계산을 하지 않고 나누기는 실수의 연산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넘어가시고요. 우선 정수 변수 a와 b, 그 다음에 캐릭터 변수 ch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하나 입력받고 캐릭터 하나 입력받고 정수를 하나 입력받았습니다, 키보드로부터. 그래서 ch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덧셈을 연산 수행해서 출력하고, 아니라면 마이너스니 맞다면 뺄셈, 이것도 아니라면 곱셈이니 곱셈, 이것도 아니라면 나눗셈이니 나눗셈, 그것도 아니라면 연산자가 가감승제가 아닙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이때 나눗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수와 정수 사이의 연산은 정수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실수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까를 이 예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강제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프로그래머가 얘는 실제 정수인데 나는 얘를 실수로 처리하고 싶어 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강제 형변환이라고 하고요. 강제 형변환의 반대말로 자동 형변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동 형변환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형변환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경고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3.14를 정수 변수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0.14를 제거하고 3만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3.2 곱하기 2라고 하면 얘가 실수기 때문에 얘를 실수로 변환을 해서 곱해주는, 그래서 2.0으로 처리해서 곱해주는, 실수와 실수 연산으로 처리해주는 게 자동 형변환이고요. 만약에 3 나누기 2를 하고 싶은데 얘가 정수연산은 1이 아니라 실수연산은 1.5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값을 실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3.0이라고 써주거나, 혹은 이와 같이 가로 열고 플로트 3 나누기 2라고 하면 3인데 얘는 정수로, 아니 실수로 바꿔서 처리해줘, 이 의미는 3.0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겁니다. 우리는 이 연산자를 형변환 연산자라고 부르고, 앞서서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다시피 괄호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얘가 가장 높고, 그래서 이 A를 실수로 바꾸는 걸 가장 먼저 한 다음에 얘가 실수가 되면 B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번 소스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A와 B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변수 ch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하나를 입력받고, 입력받고 캐릭터 하나를, 자 여기에 공백 하나를 주는 이유는 여기서 정수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가 됐던 스페이스가 됐던 뭔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값이 여기에 엔터도 하나의 문자니까 그 엔터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빼고 그 다음 걸 집어넣어줘 라는 뜻으로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저 스페이스가 없으면 엔터가 저 %C에 들어갑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네, 만약에 네, ch가 덧셈이라면 네, 덧셈이라면 f 네, %d 더하기 %d는 %d 엔터 하고 a b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저라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c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ch를 추가하겠어요. 네, 이렇게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네. 왜냐면 ch가 여기서 플러스라는 게 판명이 났으니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카피해서 쓰기가 좋거든요. 네. 아니라면 만약에 ch가 빼긴 여기 큰일 났네요. 네. 예,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입니다. 네. 그러면 빼기. 네. 훨씬 더 쉽죠? 여기를 안 바꿔줘도 되니까 그냥 카피해서 쓰기가 훨씬 좋습니다. if ch가 네, 곱하기라면 네, 곱하기. 그것도 아니라면 ch가 나누기니? 네, 그러면 나누기인데 a와 b에 a를 네, 플로트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자. 네. 그것도 아니라면 네, 네. 연산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 네. 이거 오타가 냈네요. 아무튼, 네. 자, 없는 연산자를 하나 입력을 해보면 연산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네, 여기가 %d가 아니라 %f죠. 네. 자, 이번에는 네. 5 더하기 2는 그러면 5 더하기 2는 7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보셨고요. 네, 이번에는 네. 13 나누기 6, 8, 6 해볼까요? 네. 하면 이렇게 2.16667 66666인데 소수점이 6자리에서 반올림해서 2.166667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책이나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보다 제가 실습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간결하게 작성을 하니까 그거는 동일한 소스 코드지만 조금 다른 모양으로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덧셈이라면 덧셈을 하고 네, 합니다. 이때 문자일의 경우에는 캐릭터형은 이렇게 같다라는 기호로 값을 비교하는 게 가능한데 왜냐면 얘는 요거에 대한 코드 값을 가지고 있는 정수형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의 코드 값과 얘의 코드 값을 비교하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 하지만 문자열은 얘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서 네. 이거 오타네요. 네. 스트링 컴페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나누기라면 네, 나누기를 실행해 주고요. 다 아니라면 네,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네,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자 해보기라는 말이 없네요. 네.
네, 혼자 해보기 문제입니다. 네, 정수를 입력하면 메뉴판의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과 가격을 출력하는 자판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0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종료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0이면 종료, 1이면 콜라, 2이면 사이다, 3이면 판타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메뉴를 입력하면 콜라 800원 뭐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6번 문제입니다. 네. 조건문 예제인데 이번에는 조건문 if문을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상당히 프로그램이 좀 곤란해지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위치라고 하는 뭐 문장이 있는데 이 스위치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예제와 동일한 문장인데요. 네. 네, 오타가 있네요. 네. 앞선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네, 스위치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동일한 문제를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캐릭터 ch를 가지고 ch가 더하기인 경우에, 빼기인 경우에, 곱하기인 경우에, 나누기인 경우에 이렇게 실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아닌 경우에는 디폴트를 실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여기로 가서 얘를 실행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이 중괄호, 여기에 중괄호가 하나가 빠졌네요.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네. 중괄호를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곳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은 얘가 속한 중괄호 하나를 빠져나가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여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날 때까지 계속 실행하게 돼요. 이 케이스와 상관없이. 그래서 반드시 이 브레이크문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인가 아니네, 얘인가 아니네, 얘인가 아니네, 얘인가 아니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것 디폴트로 얘를 실행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과 if, else 구문과는 서로 소스 코드를 변형할 수 있어요. if else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스위치 케이스로도 만들 수 있고 스위치 케이스로 만들 수 있는 건 if else 구문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프로그램 실행 입장에서는 if else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어떤 기호가 들어왔을 때 동일한 시간 플러스를 실행하는 시간과 마이너스를 실행하는 시간과 곱셈, 나눗셈, 디폴트를 실행하는 시간이 모두 똑같지만 if else는 검사를 하는 루틴을 계속 지나면서 오기 때문에 얘는 빨리 실행되고 얘는 늦게 실행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동일한 시간 내에 모든 입력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에서 네, 스위치 하고 ch 중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카피를 할게요. 케이스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만들고 얘는 디폴트가 되겠죠.
하고, 물론 각 케이스문의 끝에는 항상 브레이크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각 케이스문의 끝에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코드가 좀 더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드가 이게 더 나은 코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이 똑같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죠. 5 나누기 2는 2.5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뭐 2 더하기 5 하면 7 이렇게 실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2 골뱅이 2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잘못된 입력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거 입력 예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예, 앞선 요 예입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문을 만나면 스위치 케이스문의 스위치 다음에 나오는 이 변수의 값과 케이스 뒤에 나오는 값이 같은 경우에만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된 문장들을 실행하고 마지막에 브레이크문을 넣어줌으로써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스위치문의 실행 중단을 반드시 각 케이스문마다 실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문자 값들을 넣어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스위치 케이스는 캐릭터 또는 정수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디폴트는 케이스에 맞는 값이 없으면 디폴트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를 만약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스위치 케이스 문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혼자 해보기. 그래서 이번에는 1부터 12 사이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평년인 경우에 입력받은 월의 날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트 변수 하나 입력받아서 스위치 A 이렇게 해놓고 케이스 1이면 먼스는 31 브레이크, 케이스 2는 28, 케이스 3은 31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스위치 A 하시고 케이스 2는 M은 28 브레이크 해주시고, 케이스 4 케이스 2, 3, 4, 5, 6 케이스 7, 8, 9 11 일 때 M은 30 브레이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4일 때 브레이크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실행을 합니다. 6일 때도 여기까지 계속 실행하고 9일 때도 계속 실행하고 11일 때도 계속 실행해서 날수가 30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시 케이스 해서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해서 M은 31일까지, 그리고 디폴트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보시면 해당 프로그램을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서 정수의 값이 1이면 100을 출력하고 아니면 20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요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if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망 조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수형 변수 num1과 정수형 변수 num2를 입력받은 다음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요거 없어야 됩니다. 네. num1의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만약에 num1이 1과 같다면 요 콜론을 기준으로 여기가 true일 때 값, 여기가 false일 때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이 값이 여기에 전달되고 false라면, 거짓이라면 이 값이 여기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 100, 아니면 200. 그래서 num2에는 1일 때는 100, 아닐 때는 200의 값이 전달돼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산자를 사망조건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조건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왜 사망조건 연산자냐? 조건을 처리하는데 P연산자가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항이 필요한 조건 연산자라고 해서 사망조건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네. 먼저 int num1, int num2 한 다음에 scanf %d 주소연산자 num1 있습니다. 그 다음에 num2는 num1이 1인 경우에는 100 아니라면 200을 넣어줘 라고 하고 printf %d %d \n num2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1이면 100 출력이 되고요. 뭐 다른 값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0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200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망 조건자는 물음표 앞에 오는 이것을 조건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얘가 if 다음에 오는 애, 얘가 else 다음에 오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해서 변수나 조건식을 지정한 다음에 물음표 다음에 참과 거짓일 때 사용할 값들을 나열하는데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요. 앞은 참일 때, 뒤는 거짓일 때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num1의 값이 1이면은 얘가 참이 되기 때문에 얘의 앞에 값인 100이 num2에 대입이 되고, 만약에 1이 아닌 뭐 10이 입력이 됐다. 그럼 얘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얘 뒤에 값인 200이 사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 조건 연산자는 if문으로도 변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동일하게.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사망 조건 연산자를 실행하시면 소스 코드의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값이 0보다 크면 정수 그대로 출력하고 0보다 작으면 음수를 제거해서 양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데, 앞선 예제가 사망조건 연산자였기 때문에 얘도 사망조건 연산자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를 입력받으면 B에다가 A가 0보다 크면 A, 아니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B의 값을 프린트 해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실습 문제는 실습 문제 4개, 67페이지 혼자 해보기, 69페이지 혼자 해보기, 75페이지 혼자 해보기, 77페이지 혼자 해보기 진행하시면 되고요. 과제는 78페이지에 확인학습 1, 2, 3, 4, 5번 문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